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 한번 또 볼까요? 네, 정보통신 기사 4회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자, 다음 중 OSI 7 계층에서 컴퓨터와 네트워크 종단 장치 간의 논리적, 그다음에 전기적 기적 성질과 관련된 계층으로 옳은 것은 물리 계층이 되겠네요. 그죠? 이 시험 문제에서는 물리 계층의 4대 특성, 그래서 논리적, 전기적, 기계적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논리적,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계층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통신망에서 전송 시 프레임 수신 측에서 에러 검출을 돕기 위해 삽입된 필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맨 앞에는 뭐가 오죠? 이렇게 헤더가 옵니다. 헤더. 이렇게 주소가 오고요. 주소. 그다음에 뭔가 이제 제어를 위한 컨트롤 뭔가 그 신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그리고 항상 맨 뒤에 FCS라고 하는 프레임 체크 썸입니다. 프레임 체크 썸. 그러니까 요 데이터들에 대한 체크를 하기 위한 이 방식을 우리가 프레임 체크, 뭐, 프레임 체크 시퀀스네, 시퀀스. 썸이 아니고. 그래서 프레임 체크를 하는 기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CRC였고, 페리티 체크라는 것도 있고, 페리티 체크, 그 다음에 체크 썸이라는 방법도 있고, 아마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프레임 체크 시퀀스가 되는 거고, 나중에 뭐 어떤 문제에서 그 페리티를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에러를 체크하는 종류, 기술에는 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CRC, 페리티 체크, 체크 썸,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자, 43번.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 관리를 위해 SNMP. 지금 뭐 저희가 1장, 2장, 3장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SNMP가 워낙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실기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실기에도. 그래서 SNMP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틀린 것. 프로토콜 스택 내에서 이더넷 또는 라우팅 등 하위 계층에서 발생한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뭐 어쨌든 SNMP는 그 장비의 상태 정보 값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매니저와 에이전트가 통신하기 위해서 TCP를 사용한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특이하게 SNMP는 UDP 기반입니다. UDP. 그래서 UDP를 기반하는 게 SNMP가 있고 DNS 같은 경우가 UDP 통신을 합니다. UDP. 그래서 여기 특이한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나머지들은 만약에 애매해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SNMP가 UDP 기반이라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만 해도 나머지들은 좀 이해를 해 보시고요. 여기 틀렸네요. 자, 44번. 다음 중 링크 상태 기반 라우팅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동작 방식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그러면 그죠? 이런 홉 방식이 있고 링크 스테이트, 링크 상태 방식이 있는데, 홉 방식의 대표적인 게 이제 RIP라는 게 있었고, 링크 스테이트의 대표적인 게 뭐였었죠? OSPF나 ISIS라고 하는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었죠.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은 이 라우터가 여러 개의 이렇게 라우터가 있다면 이 라우터 간의 이 경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프로토콜이 라우팅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어본 건 이 링크 상태 기반, 주로 이제 OSPF에 대한 기능을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주변 라우터에 측정된 링크 상태를 분배한다. 그죠? 주변 라우터에서 측정된 링크 상태를 분배한다. 이게 A라면 이런 주변의 라우터 상태를 거의 서로 같이 공유하고 분배한다는 얘기예요.
주변 라우터에 자신의 호스트 리스트를 분배한다. 예, 요거는 자신의 호스트를 분배하는 것은 RIP 방식입니다. RIP. 그냥 RIP는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본인의 정보를 여기한테 주고 본인의 정보를 줘서 서로 정보만 교환하는 이런 걸 우리가 RIP라고 합니다. 그 답은 일단 2번이 틀렸죠. 2번. 그 나머지 한번 볼까요? 주변 라우터의 각각에 대한 지연 시간을 측정한다. 그죠? 주변 라우터에 대한 라우터를 인지하고 네트워크 주소를 숙지한다. 이게 링크 스테이트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X.25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서 땡땡 계층은 LAPB나 전송 제어를 규정하고 순서 오류 흐름 제어를 한다. X.25 인터페이스는 그리고 LAP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 링크 계층의 전송 프로토콜이죠. 전송 계층. 그래서 전송 제어 절차를 규정하고 순서 오류 흐름 제어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는 X.25 인터페이스 표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46번. 다음 중 파장 분할 다중화. 우리가 파장 분할 다중화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파장, 이런 파장, 이런 파장. 그래서 람다 1 파장, 람다 2, 람다 3 이런 거죠. 그래서 파장으로 보면 뭐 이런 파장, 그 다음에 이런 파장, 그 다음에 이런 파장을 이제 먹스를 해서 보내는 게 WDM인 거죠. WDM. 근데 어쨌든 WDM도 이런 CDUD가 있는데 WDM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장 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 나노메타에서 약 한 1700 나노메타까지 WDM 파장을 쓰는데 여기에서 가장 기준 파장을 두고 사용하는 여기 채널 대역, 채널 폭을 조절을 하거든요. 채널 폭이 좁다면 당연히 채널 수가 많을 거고요. 채널 폭이 넓다면 채널 수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널 수가 가장 많은 거는 UD입니다. 울트라 덴스고요. 그다음에 덴스, 이거는 코스입니다. 코스.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8채널, 얘는 16채널, 얘는 32채널 이상. 이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게 WD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CDUD 이렇게 나간다. CDUD, 그 다음에 코스, 덴스, 울트라 덴스 이렇게 구분합니다. 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47번. ISM이라고 하는 것은 인더스트리얼 사이언스 메디칼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이나 과학이나 의료 분야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우리가 ISM 밴드라고 얘기합니다. ISM 밴드. 그래서 그리고 여기 산업, 의료, 과학, 의료 여기에서 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ISM 밴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블루투스 지급이 무선 랜 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요. 무선 장치 간 상호 간섭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 개가 사용을 되니까. 그다음에 사업, 과학, 의료 분야를 위해서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 3번이 핵심 용어죠. 4번이 틀렸나 보네요. 사전에 분배하여 사용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위해서는 고출력, 고전력 송신을 사용한다. 절대로 고출력, 고전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ISM은 이게 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로 허가를 해준 대신 출력을 최소화합니다. 최소화. 그래서 0mW 이하 아주 낮은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력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송 거리도 좁다는 얘기겠죠. 에어레어가.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위성 DMB와 지상파 DMB의 전송 방식으로 옳은 것을. 그래서 위성 DMB 방송, 지상파 DMB 방송. 그래서 위성 DMB는 뭐예요? 이렇게 위성에서 신호를 쏴서 이 DMB를 보는 거. 우리가 이제 이걸 위성 DMB라고 하고,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는 이런 지상파 방송에서 쏴서 이런
그래서 주로 이제 지상파 방송은 그 차량, 그죠? 차량의 단말에 대부분 지상파 DMB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성 DMB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그 서비스가 종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위성 DMB보다는 현재 위성 방송은 좀 서비스는 하고 있죠. 그래서 위성에서 썼던 방식은 CDM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지상파 여기 그 DMB 방식은 OFDM 방식입니다. OFDM 방식.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래서 위성통신은 CDM.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이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그다음에 이 지상파 DMB는 지금 차량에 있는 단말기에는 대부분 DMB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다중화는 OFDM을 쓴다. 요거 좀 개념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49번. IP 버전 6의 주소 표기 방법. 이것도 한번 볼까요? IP 버전 4하고 IP 버전 6를 보면 얘는 2에 32비트, 얘는 2에 128비트 주소 길이를 가지고 있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8비트씩 이렇게 표현하죠. 저희가 많이 보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4, 8, 32. 그래서 4개의 필드에 이렇게 점으로 구분하는 게 IP 버전 4라면 IP 버전 6는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하죠. 이렇게 콜론으로. 그래서 콜론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총 여기에 16비트씩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8필드에 16비트씩 할당이 되어 있는 게 그 IP 버전 6가 되겠습니다. 6. 자, 그러면은 8비트 16비트씩 8개 부분으로 10진수로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6비트씩 8개 필드를 10진수로 표현한 게 지금 IP 버전 6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50번.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에서 AA 등급에 적합하지 않은 것. 기본적으로 모든 통신 건물의 배선은 트리 방식이 아니고 성형입니다. 성형 구조. 성형 구조예요. 이 트리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트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의 트리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IPTV라든가 이런 기관망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트리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성형 방식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신뢰성 있게 좀 연결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성형 방식. 그래서 건축물 내에서는 모든 게 다 성형 방식으로 배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월패드가 카테고리 5로 해라, 예비바가는 16C 이상 해라, 블로킹 필터를 설치해라. 이 세 가지는 기술 기준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좀 해놓으세요. 문제에서 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배관은 몇 C로 해야 되느냐, 16C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력 통신을 위해서 디블로킹 필터를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 설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51번. 다음 중 수신 측에서 설정한 크기만큼 세그멘트를 전송할 수 있게 하여 데이터 흐름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거. 그죠? A가 보낼 크기하고 B가 받을 수 있는 크기. 여기서는 수신 측이 받을 수 있는 크기를 여기에 계속 정보를 주는 거죠. 정보를. 내가 받을 수 있는 크기가 이만큼이니 당신은 이만큼만 보내세요라고 하는 걸 우리가 흐름 제어라고 하고, 흐름 제어 기술 중에 이게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죠.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슬라이딩 윈도우는 여기서 내가 보낼 만큼만 계속 정보를 보내서 그만큼만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죠. 자, 이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문제죠. 자,
자, 다음 중 IP 데이터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거. 우리가 이제 IP 같은 경우는 IP는 이제 3계층이고요. 3계층. 그리고 TCP나 UDP는 이제 4계층이 되는데 4계층. 그래서 데이터그램 구조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위에 이제 헤더가 있고 이쪽에 이제 페이로드가 있는 거죠. 예, 구조는 같습니다. TCP도 항상 상단에 헤더가 있고 페이로드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버전이라든가 프로토콜이라든가 IP 어드레스는 여기에 들어가지만 시퀀스 넘버 같은 경우는 이 TCP에서 사용하는 그 헤더 구조의 헤더예요. 그러니까 시퀀스 넘버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TCP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처음에 에크를 보내고 그다음에 에크에 대한 아니 에크가 아니죠. 씬이라는 걸 보내고 씬에 대한 에크를 주고 여기서 다시 씬을 보내면 씬에 대한 에크를 주고 이런 거 할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뒤에 플러스 시퀀스 넘버라는 걸 같이 보내잖아요. 그죠? 이때 사용하는 번호가 시퀀스 넘버이기 때문에 시퀀스 넘버 이게 TCP에서 수행하는 뭐예요? 그렇죠? 3웨이 핸드쉐이킹이죠. 3웨이 핸드쉐이킹. 그래서 이 시퀀스 넘버는 이 TCP, UDP, 그러니까 IP하고는 관련성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4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전송구역 중에 하나인 10base-t네요. 10base-t. 이게 뭐야? 10base니까 1GBps 속도고 요 베이스밴드니까 베이스밴드 전송을 하는 거고 요 t는 이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죠? 10base-t니까요. 최대 전송 속도는 1000kbps다. 일단 이 1번이 틀렸네요. 그죠? 1GBps잖아요. 1000메가니까. 베이스밴드를 사용한다. 꼬임선을 쓴다. 이 t니까 주로 이더넷에서 사용한다. 다 맞는 얘기인데 요걸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물어본 거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54번. ICMP 중에 하나인 핑을 우리가 핑이라는 게 뭔가요? 이렇게 단말이 있으면 단말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으면 어떤 예를 들면 뭐 서버가 있다. 서버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쪽에 핑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 이 응답을 받은 서버는 이쪽에 뭐 TTL 그러니까 딜레이 그다음에 패킷 손실 패킷 손실 이런 값들을 회신해 주는 명령어가 핑이죠. 핑. 그래서 핑은 ICMP 프로토콜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점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핑 옵션 중에 송신 버퍼 크기를 지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핑 하고 옵션을 주고 만약에 뭐 1000이다 그러면 송신하는 버퍼의 크기를 정해서 만약에 이게 크면 데이터를 더 크게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이 손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고 할 때 이거를 더 많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T냐 N이냐 L이 아니고 이때는 이제 L입니다. L. 그래서 버퍼 사이즈의 옵션은 L이죠. L. 그래서 뭐 T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핑 하고 슬러시 T 하면 계속 보내는 거죠. 일반적으로 옵션이 없으면 그냥 딱 3번만 요청하고 받는데 T를 주면 계속 요청을 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런 문제들은 조금 암기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L이 하는 거, T가 하는 거, N이 하는 거를 조금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WDM의 특징으로 틀린 거네요. 자, 복수의 전달 정보를 동일 파장에 할당해서 여러 개의 광섬유에 나누어 전송한다. 복수의 전달 정보를 동일한 파장에 할당해서 여러 개의 광섬유에 이거 틀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WDM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그죠? WDM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 1, 람다 2, 람다 n 파장이 다르지만 하나의 광섬유에다가 보내는 게 WDM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광섬유에 보내는 게 아니니까 일단 답은 1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원거리를 뭐 해서 이런 라마가 아니고 라만입니다. EDFA나 라만 증폭기 같은 경우를 이런데 이제 증폭기 같은 걸 써야 원거리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전송되는 수에 따라 CW, DWDM, 아까 UDWDM도 있었죠. 유사한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전송 속도와 전송이 가능하다. 뭐 어차피 먹스를 하는 거니까 답은 자, 1번이 명확하게 틀렸죠. 자, 56번. 다음 중 무선 랜에서 사용하는 맥 알고리즘. 무선 랜. 우리가 랜 그러면은 이제 유선도 있고요.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는데, 이 표준이 802.3이고, 무선은 802.11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 명칭을 우리가, 이더넷이라고 하고요. 이더넷. 여기는 와이파이라고 우리가 많이 통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맥 컨트롤은 CSMA CD고요. 콜리전 디텍션. 여기서 쓰는 거는 CSMA CA가 되죠. CSMA CA. 콜리전 어보이던스. 이거는 회피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충돌을 검지해서 딜레이를 주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무선 랜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1번. 이런 건 좀 잘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57번. CDM에서 사용하는 레이크 수신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레이크 수신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게 레이크 리시버다. 그래서 레이크 리시버는 둘, 셋 이렇게 윈도우라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윈도우 예를 들면 이렇게 윈도우. 그래서 CDM의 어떤 이렇게 신호가 직접 오는 신호도 있고요. 이렇게 반사해서 오는 신호, 이렇게 반사해서 오는 신호. 그래서 얘가 델타 T라면 얘는 델타 T1, 얘는 델타 T2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신호가. 그러면 여기는 델타 T1을 받고 여기는 델타 T2를 받고,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델타 TN이라고 하는 굉장히 멀리 돌아오는 신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크 수신기는 델타 3까지만 받고 이 델타 T4에는 이렇게 잘라내 주는 거, 이런 기능을 하는 걸 우리가 레이크 수신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반사파까지 받아들이면 신호가 이렇게 굉장히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길게 받아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호하고 신호 간에 이렇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ISI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썼던 게 레이크 수신기입니다. 자,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시간차를 분리할 수 있다. 안테나의 빈 방사 패턴을, 이건 틀렸네요. 그죠? 안테나의 빈 방사 패턴을 자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뭐 스마트 안테나라든가, 그죠? 그런 형태죠. 여러 개의 상광기로 상광 검출기를 통해서 최적 신호를 검출한다. 4번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크 수신기 같은 이제 이런 그 개념을 좀 잘 정확하게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전송 채널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신된 데이터에 대한 확인 응답, 에크냐, 네크냐를 따로 보내지 않고 상대편으로 향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확인 응답 필드를 함께 실어 보내는 전송 오류 기법을 우리는 이걸 이제 피기백 방법이라고 합니다. 피기백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내고 에크를 그러니까 여기서 요청을 해서 이쪽에서 오케이라고 하는
에크 이렇게 주는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보냈는데 이쪽이 fail이 났습니다. fail이 나면 여기가 이 NAK not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상대편으로 향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아예 확인응답 필드를 같이 실어서 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피기백 확인응답이라고 합니다. 피기백 확인응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보낼 때 여기에 요 자체에다가 요 자체 보낼 때 확인응답 필드를 같이 보내는 거 이걸 우리가 피기백 확인응답이라고 합니다. 이 피기백킹이라는 이 말이 피기백킹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뭐 들쳐 얻고 가는 걸 우리가 피기백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출입을 할 때요. 만약에 사람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업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피기백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기백킹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냐면 이 게이트가 이렇게 한번 돌아갈 때 사람을 업고 들어가면 동시에 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이 보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보낼 때 같이 보낸다고 해서 그걸 피기백이라고 합니다. 피기백. 자, 다음 중 데이터 가상화 기술로 옳지 않은 거. 가상화 기술. VPN 가상화, SDN 가상화, NFV 가상화, VOD. VOD는 뭐예요? 그냥 영상 정보를 데이터를 우리가 수신해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VOD라고 하죠. 이미 녹화된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내가 채널 선택을 해서 보는 서비스를 우리가 VOD라고 하니까 가상화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고르셔야 돼요. 60번 RFID 시스템. 우리가 RFID라고 하면 이렇게 태그가 있고요. 태그가 있고 여기에 리더가 있어서 RFID가 이렇게 리더가 뭔가 전력을 무선으로 공급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태그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걸 우리가 RFID라고 하죠. RFID. 그러니까 이 태그에는 어쨌든 태그 정보가 들어있는데 여기 이 태그는 뭔가 배터리 같은 게 없죠. 그래서 리더가 태그한테 전력을 공급을 하면 그때 딱 살아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쪽으로 싹 보내주는 거. 그래서 이쪽에 서버가 이 정보를 이제 취합하는 이런 걸 우리가 RFID,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RFID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 태그가 있어야 되고 태그, 수동형 태그용 전원 공급 장치니까 이거는 여기 전원 공급 장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틀렸네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판독하는 리더 여기 있는데 수동 태그용 전원 공급 장치는 없죠. 이거 수동 태그에 전원을 공급하는 건 이 리더가 공급을 해줍니다. 리더가. 자, 요렇게까지 해서 정보통신 네트워크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여기도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약간의 응용 문제들이 좀 있었으니까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존의 이론을 좀 충실히 하셨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이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